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유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도입니다.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지은 씨는 네. 캠핑 혹시 좀 좋아하세요? 저는 이 캠핑 자체는 너무 뭔가 신나고 좋은데 네. 항상 거기서 왜 여자들은 그 하루를 숙박하고 온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박 캠핑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캠핑은 아니고 네. 좀 차크닉 같은 거네. 그 정도는 딱 그러니까 좋죠. 모닥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까지는 좋아.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빨리 집에 와야지.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사실 지은 씨가 모터리언에 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평생에 한 번도 안 타볼 만한 차를 오늘 타시게 될 수도 있겠네. 그쵸. 네. 사실 오늘 이 차가 국내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이 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요즘 급격하게 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와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비해서. 네. 사실 그 픽업 트럭이라는 본연의 의미만 놓고 보면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뭐 장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근데 국내에 지금 막 캠핑 열풍이랑 또 특히나 이제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승하실 모델은 요거 페이스리프트가 된 쉐보레 콜로라도, 그 중에서 G71의 미드나이트 에디션입니다. 아니 미드나잇 에디션이라고 하면 이 콜로라도 중에서도 좀 상위 버전 아니에요? 미드나이트 에디션은 그냥 까맣게 꾸몄다는 뜻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성능이나 뭐 그런 거와 관련 있진 않고, 요 G71 요게 약간 오프로드 성능을 더 특화시켜 놓은 그런 네. 에디션, 뭐 그런 그 약간 상위 트림이죠. 그래서 그게 다 미드나이트 에디션까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콜로라도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UV도 그냥 트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미국 전체 판매량 중에서 1등이 픽업이야. 그래서 이 차는 아니고, 네. 이 차는 아니고, 어쨌거나 픽업 트럭이 세단보다 더 많이 팔리는 차가 미국인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뒤에 승객도 어느 정도 타야 되지만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필요한 네. 이런 차가 이제 픽업이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사람 타는 공간하고 네. 화물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게 뭐 바닥 면적이나 이런 게 얼마 이상 돼 가지고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어야만 픽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픽업 트럭이 국내에서는 네. 이게 트럭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세금이 싸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가격에서든 모든 면에서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교묘하게 사람 타는 공간은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고 뒤에 짐 싣는 공간 조금 만들어 가지고 픽업이라고 그냥 혜택만 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뒤에 짐 싣는 공간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갖춰져 있죠. 네. 근데 아마 지은 씨가 타기에는 제일 걱정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크기 같아요. 크기. 네, 어때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크고요. 네. 그리고 길이도 길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차 중에서 이 높이가 지금 거의 제 키와 맞먹을 정도로 진짜 높잖아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제가 에스컬레이드 같은 것도 또 탔었는데 그 차들은 저 혼자 타거든요. 그래서 지은 씨가 지금까지 시승한 차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긴 하구나. 제일 높아요. 네. 길이가 이게 5.4m, 거의 5.4m.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벤츠 S클래스 롱휠 베이스보다 더 길거든요. 그 정도나 길다 보니까 네. 오늘 어쨌거나 지은 씨가 이 차를 좀 운전을 해보셔야 되는 게, 콜로라도는 사실 국내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 차는 뭐 워낙 매력 있는 차로 소문이 다 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오프로드 실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런 만큼 저희가 사실 제대로 이 차를 테스트 하려면 오프로드에 가서 막 홈로드 주행해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고, 오늘 시승의 포인트는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신 지은 씨가 만약에 캠핑에 관심이 있다고 칩시다. 예, 관심 있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은. 그래서 캠핑에 좀 관심이 있고 레저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만약에 이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면
과연 어떨까? 그 부분에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네.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일단 차도 워낙 크고 등치도 크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무겁고 뭔가 운전하기 버거울 거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근데 실제 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석구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어때요? 아니 색깔이 이 새까만 색깔이 뭔가 이 트럭하면 사실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색상도 괜찮고 앞에서만 봤을 때는 트럭 느낌 전혀 없고 그냥 고급 SUV 느낌으로, 그렇지 않아요? 딱 앞모습만 봤을 때는? 자, 요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지난번에도 페이스리프트 잠깐 설명드렸듯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바꿀 수 있으면 제일 효과적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랑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사실은 요 헤드램프까지도 안 바뀌었어. 네. 그러면 바뀐 게 여기 여기 앞에? 안쪽, 아. 안쪽이랑 범퍼만 바뀐 거죠. 오. 그래서 요 부분이 디자인이 바뀌었고,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드나잇 에디션이다 보니까 완전 까맣게 처리해놨죠. 네. 여기도 지금 요거를 보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나비 넥타이. 그래서 보타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황금색 아닌 이 마크를 처음 봐요. 네, 그래서 황금 보타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제 그 미드나이트 에디션이나 뭐 블랙, 다크 이런 에디션인 경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너무 훨씬 마음에 더- 들어요, 이거. 이게 더 마음에 네. 들어요. 네. 훨씬 네. 엣지 있어 보이는 그렇죠. 느낌? 엣지 네, 훨씬. 네. 훨씬 또 강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 뒤에도 보면 요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에. 아. 그래서 밤에 보면 조명도 네. 들어오고요. 오, 괜찮다. 그리고 그리고- 완전 블랙에다가 여기만 딱 레드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포인트. 너무 예쁘고 그렇죠. 앞모습은 딱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요거 기존에는 조금 귀염귀염한 그런 어.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 스타일이 조금은 더 터프한 느낌으로 어. 디자인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다크 나이트 에디션 진짜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범퍼도 디자인이 바뀌었고. 자, 옆모습은 일단 길이가, 그죠? 길이가 압권이죠. 그리고 이게 네. 휠 베이스도 굉장히 길어요. 이게 3258mm인데 네. 여기 이제 경쟁 모델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실 가장 큰 경쟁 모델은 국산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거든요. 렉스턴 스포츠 칸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얘는 수입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조금 높고, 그래서 이 차는 특별히 좀 레저라는 특별한 용도에 한정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칸은 실제로 그 영업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 그 차랑 비교해 보면 휠 베이스는 얘가 확실히 더 길고 오. 길이는 그 차보다 조금 짧고 거의 비슷한데, 뭐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얘가 네. 폭이 조금 좁아 가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드의 레인저, 그러니까 포드 레인저랑 쉐보레 콜로라도가 미국의 이 중형 픽업 트럭의 이제 쌍두마차거든요. 네. 제일 큰 경쟁 모델인데 지금 국내에 다 들어와 있죠. 근데 가격은 얘가 조금은 더 싸요. 그리고 사이즈 면에서도 뭐 포드 레인저랑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그 바퀴하고 지금 여기 위에 차량 이 차체하고 좀 공간이 꽤 넓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모두 이 픽업 트럭의 다 공통점인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프로드 같은 데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뭐 조금은 더 여유 차체가 있게? 손상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이어도 보시면 이 패턴이 네. 범상치 않지 않아요? 뭔가 아주 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움켜쥐고 갈 네.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지금 올터레인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터레인 어드벤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올터레인은 그나마 조금은 오프로드 중에서 조금은 보통의 오프로드 타이어. 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거는 이제 그 머드 타이어 같은 거. 그런 차들은 이것도 네. 훨씬 더 굵고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지 않고 네. 듬성듬성 나 있어 가지고 아주 막 그 미끄러운 일이나 그런 네. 일도 잘 움켜쥐고 갈 것 같은 그런 머드 타이어도 있는데, 이 차에는 지금 올트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휠도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미드나이트 에디션. 까만색이 확실히 예쁘긴 하죠. 나는 무슨 색상 때문에 이렇게 돈을 더 받나 했는데 이제 쭉 살펴보다 보니까 네. 줄만하네요. 그렇죠. 확실히. 네. 네. 여기 미드나이트 에디션이 150만 원 더 비싸거든요. 150만 원 써야죠. 이러면 150만 원 써야죠. 네, 150만 원 정도 돼서 네. 이렇게 멋지게 간지나게. 그리고 네. 이거 와, 이 발판 엄청 이 발판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일단 기둥 자체도 네. 이 완전 무쇠 덩어리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아, 그래요? 엄청 어머. 튼튼해 보이죠. 오. 이게 만약 오프로드를 간다고 하면 네. 바위 같은 거 옆에 막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이게 이제 바위를 이렇게 커버해 주는 역할도 하죠. 이거 바위를 긁고 지나가도 아. 차체는 손상되지 않게끔 그런 가드 역할까지 해주는 거죠. 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세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네. 보시면 저기까지 완전 연결 뚫려 있는 게 진짜 훨씬 나죠. 뚫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에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국내에서는 픽업 트럭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은 분리를 거군요. 해놔야 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바퀴 쪽이 네. 저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차체 보시면 이게 불룩 튀어나와 있죠. 네, 맞아요. 엄청 많이 튀어나와 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차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쑥 튀어나온 게. 네, 네. 아. 자, 뒷모습도 여기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요 판만 바뀌었어.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이제 쉐보레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네. 그거 떼버리고 글자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쉐보레라고 붙여놨죠. 이 느낌 상당히 미국스럽지 않아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네, 괜찮은 것 이쁘죠? 같아요. 네.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칸도 보면 뒤에다 네. 크다랗게 칸이라고 써놨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글씨를 새길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안으로 이걸 이제 음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이렇게 하니까 훨씬 보기가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 견인할 때 음. 연결하는 장치고요. 여기 발판도 마련돼 있고 네. 견인했을 때 전원 같은 건 여기로 연결하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뭘까요? 발판? 네, 요거 발 딛고 네. 올라갈 때. 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현 씨가 앞으로 캠핑을 열심히 다니셔야 되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요? 베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오! 어때요? 와, 진짜 넓고.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근데 괜찮은데요? 무겁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내릴 땐 괜찮은데 오를 때가 힘드네. 그래요? 힘이 들어요? 네. 근데 잠깐만. 여기 올릴 안에, 때가. 안에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 스프링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쿵 안 떨어지고 나봐요. 놀래. 이렇게 해서 놓더라도 아, 쿵 안 쿵 떨어지고 떨어지구나. 부드럽게 떨어지죠. 오. 예, 그런 만큼 아마 힘이 훨씬 적게 드는 것 같고 뭐 열고 닫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울 것 네,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다른 차들을 모르니까 안 들어봐서, 네.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건 처음이니까 뭐 네. 이 정도면 뭐 음. 좋습니다. 여기 이게 아주 튼튼해 가지고요. 네. 여기도 꽤 많이 올라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타고 있어도 이렇게 어른 두 명 앉아 있어도 네.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여기도 튼튼해요. 심리적으로는 왠지 여기는 약할 것 같은 마음에 전혀. 여기는 안 될 전혀. 것 같거든요. 힘을 이것만 쓰면. 해도 여기만 해도 아주 튼튼해요. 오. 발 딛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어때요? 올라가기? 올라가기 편해요. 보통 와, 이제 여기를 진짜 넓다. 캠핑카 같은 거 하면 여기를 네. 이제 캠핑 공간으로 꾸민다거나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작은 텐트 같은 거는 그냥 여기 위에 올려도 되겠네요. 아래 말고. 여성이 오르내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바닥도 이게 엄청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현 씨 그거 가지고는 안 깨져.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 있죠. 괜찮아요. 제가 가서 한번 누워볼까요? 길이가 얼마나 되나? 네. 짠. 너무 무서워. 여기도 홈을 파놨구나. 이거 왜 파는 거야? 여기 뭐 이제 설치 같은 거 하기 쉽게끔 해놨는데 손잡이로도 괜찮네. 베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쌰. 짠. 발을 붙이면 오, 남는다. 여기 남아요. 일단 적재 공간은 안 되고 네. 그죠? 베드 펼쳤을 끝까지 때.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오. 야, 이거는 SUV랑은 네. 다르게 하늘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를 그냥 캠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여기에다가 야전 침대도 놓고 이렇게 그냥 뻥 뚫린 채로 음. 야외에 나가서 활용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물론 이 캠핑카가 되려면 이제 여기다가 아예 캠핑카로 탑재를 얹어야 되거든요. 이 지붕 위에까지 원치는 걸 장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아니어도 뭐 레저용으로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낚시 다닐 때도 좋고. 여기 안에도 깨알같이 로고가 이렇게 있네요. 야, 아니 야, 왜 이래요? 이거 누가 이거 야. 열어놓고 운전했나? 야, 리얼이다. 네. 이게 콜로라도의 제멋이야. 와. 이게 왜요? 밑에 바닥 다 뻥뻥 뚫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느끼를 막 달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지. 와. 아. 제대로네. 겉은 완전히 그렇죠. 막 턱시도를 쫙 빼입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와 속은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네. 아니 이걸 닫아놓고 운전해도 이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네. 이게 아래로 막 진흙이 올라오는 그렇죠. 거예요? 밑에서 다 튀어오르는 거죠. 자, 요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럭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들을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렉스턴도 2.2 디젤을 쓰고 또 포드 레인저도 국내 들어오면서 2.0 디젤을 쓰는데 얘는 가솔린 엔진이에요. 6기통 V6 3.6 가솔린 엔진이어가지고 최고 출력이 312마력에 최대 토크가 38이거든요. 이 정도면 312마력이니까 네. 힘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차체가 뭐 엄청 크고 무겁고 그런 네. 차임에도 불구하고 또 312마력 정도 되는 6기통 엔진을 쓰고 있어서 이 6기통 엔진인 만큼 엔진도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이게 세단이야 막 트럭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힘은 굉장히 넉넉하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힘이 넉넉해야 여성분들도 운전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막 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출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지현 씨가 한번 직접 운전해 보시죠. 바로요? 자 이게 아메리칸 정통 픽업입니다. 네. 픽업의 실내 어때요? 픽업의 실내는 네. 외관에 비해서는 약간 좀 픽업 스타일 이런 건가? 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투박해요? 다소 저희가 그 전에 봤던 실내 내부에 비해서는 다소 좀 투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픽업을 계속 많이 봐와서 그런지 나름 좀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잘 돼 있는데 다른 픽업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도 색감이나 네. 이게 촉감도 괜찮고 보통 이게 승용차들은 이게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딱딱하죠. 그렇긴 한데 촉감이나 색감 이런 것도 네. 사실 괜찮고 요런 마감도 괜찮고 이것도 고급스럽게 돼 있고 전 생각보다 괜찮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진짜? 네. 저 그동안 너무 고급차만 봤나 그렇죠. 봐요. 승용차들에 비하면 당연히 네. 픽업스러운데 네. 픽업 치고는 뭐 괜찮은데 이런 느낌인데 근데 좀 올드하긴 해요. 계기판도 디지털도 아니고 네. 모니터도 작고 모니터가 진짜 너무 작다. 여기 깨알같이 스마트폰 충전이 근데 안 있는데 들어갈 거 들어가지가 않네. 아이폰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렇게 작게 작은 만들었지? 사이즈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키 꼽는 거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키 꼽는 거 오랜만에 봤고 얘도 지금 그쵸? 굉장히 투박하게 옛날 생겼고. 스타일 뭔가 기아를 넣어야 될 단을 넣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그쵸? 시동을 한번 껐다가 한번 걸어보죠. 오랜만에 네. 뺐다가 네. 키를 뺐다가 자, 오랜만에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와. 특이한 경험입니다. 이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엔진 소리 어때요? 적어요. 조용하죠?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디젤도 아니고 6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한 느낌이 들죠. 네. 진짜 등치에 비해서.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시죠. 가볼까요? 네. 무서워. 그래서 돌 때 아무래도 네. 각을 조금 크게 도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면 운전 자체보다 어려운 게 그 각도에 대한 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운전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네. 익혀야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엄청나게 큰 차에 무게가 2톤이 넘거든요. 와, 우리 보통 1톤 트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2톤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그쵸. 1톤인 거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워낙 무거워가지고 네. 이렇게 차 무게가 2톤이 넘는데 느낌 어때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요, 무겁- 힘은 무거워? 전혀 안 들어요. 네, 무거워? 전혀 안 무거워요. 네. 그럼 뭐가 큰 게 아무래도 네, 그 마음의 부담. 네. 아니 근데 운전하는 거는 일반 제가 다른 차들도 운전해봤잖아요. 네. 일반 승용차랑 별로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네. 이 핸들을 뭐 돌리는 느낌이라든지 제가 엑셀을 밟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무거운 느낌 안 들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다른 차들이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이 자체는 지금 주행 자체는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크기에 대한 부담을 맞아요, 제외하면 맞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를 지은 씨한테 이제 타보시라고 한 게 또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차가 크더라도 네. 폭이나 이런 부분을 가늠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승차감은 어때요? 저 승차감은 지금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아프다거나 투박하다거나 이런 느낌 없고 지금 울퉁불퉁한 그런 지금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울퉁불퉁한 게 같이 그냥 통통통 느껴지는 정도지 뭐 그게 내가 지금 엉덩이가 아프고 뭔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장님 어떠세요? 다른 그 픽업 트럭이랑 비교하면 어떤 건가요? 이 정도면 뭐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특히나 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를 고려를 해야 돼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을 상당히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된 것 치고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지금 특히나 아직 속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이 정도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고속도로에 가서 네. 좀 장거리를 주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 그러면 어떨지. 어떨지가 또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이전 세대 콜로라도 타봤기 때문에 네. 대충 감은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산길에서는 안정감도 좋으면서 승차감도 좋고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는 그냥 드네요. 지나가도 되나?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그냥 더 빨리 가도 돼요. 아, 더 빨리 가도. 힘 어때요? 오. 잘 나가죠? 네. 이게 아무래도 6기통 3.6이나 되다 보니까 힘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좋아요. 요즘 뭐 2.0 디젤, 2.2 디젤만 하더라도 토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도 뭐 힘도 여유가 있고 또 아무래도 연비가 잘 나오니까 디젤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젤을 선호하긴 하는데 사실 이 차에 더 적합하기는 이 3.6 가솔린이 훨씬 더 적합하긴 하죠. 훨씬 더 고급스럽게 주행할 수 있고 힘도 여유가 있고. 저희가 지금 오르막 산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힘이 필요한데 전혀 뭐 특별히 제가 엑셀을 되게 힘들게 밟는다거나 많이 밟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미국에서 픽업트를 한두에 만든 것도 아니고 그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될 정도로 사실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픽업 트럭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난 이 실내가 이거 자꾸 괜찮아요? 볼수록 마음에 오. 드는데. 약간 올드한 네. 느낌인데 아. 그 약간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감성이 묻어나면서 레트로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지난번에도 사실 그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콜로라도 시승하고 나서 네. 아 이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체로 이런 차들을 이게 이제 메인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승용차나 SUV나 메인 갖고 있으면서 네. 레저용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주변에 이제 이 차를 시승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확실히 세컨차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세컨차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차랑 비슷한 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어떤 우리의 레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히 스타일이 다른 차를 고르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캠핑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이라든지 그리고 캠핑뿐만 아니라 이 차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특히나 막 그 비포장길 이런 데도 굉장히 잘 갈 수 있거든요. 그쪽 오프로드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오. 그래서 사실은 지현 씨한테 다음에 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오프로드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게끔 우와.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오프로드 가보면 달라요? 완전 달라? 진짜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물론 이제 오. 오프로드 잘 가는 SUV나 픽업도 많긴 한데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차도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배기량이 3.6이나 되니까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3,600cc 정도 되면 이제 세금도 부담되고 네. 그리고 또 연비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차는 트럭이다 보니까 배기량이 높아도 세금이 똑같아. 그래서 세금 부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는 연비도 이거를 뭐 매일매일 타고 다니면 연비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네. 레저용으로 가끔씩 탄다고 하면 사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기왕이면 가솔린 3.6이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운전이 재밌지 않아. 운전이요? 커서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커서 재밌는 거? 높아서 재밌다거나.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높이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높으니까 확실히 좀 많이 보이잖아 운전할 때 시야가. 그러니까 내가 운전은 하고 있지만 약간 가히 어떤 한 오픈카를 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많이 보이니까 네. 그 재미가 좀 있네요. 방금 차선 4개 가지고 유턴을 했는데 네. 유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번에 들었어요. 네, 그쵸? 4개 차선 정도면 네. 한 방에 돌 수 있을 정도. 이게 휠베이스가 워낙 길어가지고 사실 유턴도 좀 신경 쓰일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돌 수 있네요.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워낙 괜찮아가지고 산길을 타면 재밌어요 이거. 지금 타신 게 네. 4륜 구동 오토로 지금 타신 거거든요. 네. 이제 2륜 구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요 다이얼 가지고 2륜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2륜으로 먼저 한번 타보면 네. 오,
소리가 시끄럽긴 하다. 올라가니까. 아까 제가 운전할 땐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우와. 이게 확실히 이륜에서는 네. 좀 스피드도 좀 빨리 나긴 하네. 어머. 이게 지금 네. 전자 장비가 계속 들어오는 게 네. 지금 후륜구동이니까 이렇게 방금 거기서 밀면 오버스티어가 나거든요. 네. 뒷바퀴가 흘러가는데 미끄러지니까 바로바로 좀 계속 잡아주고 있어서 뒤에서 툭툭 이렇게 끄끄 이런 식으로 좀 네. 계속 잡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312마력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지금 코너에서는 뒤가 미끄러질 만큼 힘은 뭐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륜으로 주행하게 되면 연비는 좋긴 한데 안정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륜 오토에다 두고 네. 오. 다르네요. 어떤 점에서? 아까 네. 그 이륜 구동할 때는 처음 딱 가속하고 좀 속도를 낼 때 얘가 좀 버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훨씬 더 산뜻하게 출발하는 느낌이 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자체가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네. 아니니까 뒷 타이어만 가지고 가속하기는 좀 힘이 버거웠을 수도 있는데 느낌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이게 바퀴가 좀 더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네. 좀 들죠. 직선에서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드네요. 아니 직선보다 네. 지금 코너링 할 때 느낌이 확실히 4륜이라 코너 도는 느낌 좀 낮긴 한데, 근데 네. 기본적으로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롤이 좀 휘청은 아니고 근데 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긴 하네요. 지난번 콜로라도는 산길 주행은 안 해봤거든. 네. 그랬었는데 해보니까 산길이 적합한 차, 이게 가끔은 이 차 가지고 산길 타는 게 잘 어울리나 이런 차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타보면 산길 상당히 재밌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SUV 중에서도.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픽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수준은 아닌데 그래서 산길을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진가를 알려면 진짜 뭔가 모래가 가득하거나 뭐 자갈에 있다거나 그런 아니면 데서는-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다거나 이런 데를 가봐야 진가를 알 수 그렇죠. 그런 있겠네요. 데는 진짜 매력적이죠. 진짜 다른 차들 옆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급가속을 지현 씨가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그냥 네. 끝까지 꾹 밟으세요. 네. 끝까지 꽉 밟아야 돼. 이게 대충 지그시 밟으면 안 되고 한 번에 그냥 콱 온오프. 그죠? 그래서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옳지. 전방 잘 보시고 전방만 보세요. 네. 와. 우와. 뭐 어땠어요, 느낌이? 근데 그동안 제가 제로백이 짧은 차들을 네. 몇 번 탔잖아요. 걔를 타서 그런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꽤 걸린 느낌? 네, 그냥 꾸준하게 네. 나가는 느낌. 힘은 그래도 확 밀어준 느낌이 있죠. 네, 힘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네. 한 9초 정도 나올래나? 어. 자, 고속도로 주행하는 느낌은 어때요? 고속도로 주행은 다른 게 일반 승용차나 저희 SUV 했던 거랑 큰 차이 없어요? 네, 그냥 뭐 편안하게 탈 수 편안하게 있겠죠? 잘 가고 네. 승차감은? 승차감은 오히려 지금 여기는 일반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승차감은 전혀 네. 네, 그냥 편안해요. 요철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맞아요. 이 차 타고 그냥 만약 부산까지 가라 그러면 네.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산길 때는 몰랐는데 지금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니까 약간 느껴지는 게 무게감이 좀 느껴져요. 차가 오히려. 네. 아까 산길 때는 코너 돌 때는 무게감은 잘 안 느껴졌는데 네. 지금 직선 도로를 쭉 달려보니까 확실히 내가 지금 큰 차를 몰고 있구나. 이런 무게감이 저는 살짝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네. 또 4륜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타셨던 건 2륜이었거든요. 네. 2륜으로 바꾸면 확실히 조금 더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4륜 오토에 돼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 그럴 있을 수도 것 같아요. 있겠구나. 야, 감각이 보통이 아니신데 야, 그런 걸 다 느끼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되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야. 아까 네. 무게감이 안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뭐 만약에 그냥 장거리로 뭐 짐도 별로 안 싣고 간다 네. 그럴 때는 그냥 2륜으로만 다니셔도 충분히 괜찮은 거죠. 특히 또 고속도로만 달린다고 하면은 네. 굳이 사륜 구동을 할 필요가 없다. 소음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소음은 그냥 적당한데요? 네, 그냥 무난한 수준. 네, 그냥 네. 무난한 수준. 네.
자, 지금 EH로 바꿨는데 네. 느낌이 아까랑 좀 훨씬 달라요. 편안해졌는데요. 확실히 좀 더 가벼운 느낌 네. 들죠. 많이요. 네. 와, 이게 오. 웬만하면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이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아. 가볍게 주행할 수 있네. 아, 이게 이륜이랑 사륜이랑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승용 SUV들은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그 짐을 많이 싣는 걸 가정해서 네. 사륜구동이 설정돼 있고 오프로드를 가정해서 네. 사륜구동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기어비 같은 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사실 지금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에 제대로 된 좀 뭔가 진가를 알아보려면 오프로드나 그런 데를 좀 가야지. 네. 좀 제대로 아는 게 아닌가? 다음에 네. 기회를 꼭 만들어 드리죠. 아주 터프한 차들일 경우에 일반 도로에서 다니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현 씨가 시승해 보는 것도 사실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를 만약에 평상시에 이동하실 때 타신다고 하면 네. 불편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시승을 한 거여서 네. 지현 씨 소감은 어때요? 이 차 평상시에 타면 불편할까요 많이? 주행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의 다른 차들, 특히 뭐 SUV들을 저희가 또 많이 시승을 했었잖아요. 그런 기존의 SUV와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아예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조금의 불편한 정도는 주차할 때 정도 아닐까요?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네네. 확보가 일단 돼야 되니까. 크기에 대한 불편함 외에는 뭐 크게 그거 불편하지는 않죠. 말고는 주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를 세팅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에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네.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기능도 없고 통풍 시트도 없어. 되게 클래식하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는 국산차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어가지고 네.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차의 매력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나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정말 탁월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차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쉐보레 콜로라도, 그 중에 이제 오프로드 성능이 좀 더 특화된 G71을 시승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오프로드 테스트는 못 해봤고, 오늘의 포인트는 과연 이제 여성이 만약에 레저나 캠핑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과연 뭐 불편함이 많지 않을까를 이제 가정해서 지은 씨가 시승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 그쵸? 네. 제가 했다라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네. 이렇게 큰 차, 그리고 특히나 오프로드에 좀 특화된 차, 이거 운전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운전대를 잡아보니까 아니 일반 다른 승용차와 뭐 SUV를 운전하는 거랑 전혀 뭐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저처럼 좀 거기에 대해서 무서움이나 좀 겁이 있으셨던 분들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편견이 바로 사라지리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한다면? 한줄평은요, 저 사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네. 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그 트럭에서 주는 단어 때문인지 굉장히 투박하고 이럴 거란 생각이 있었는데, 이 미드나잇 저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요. 네. 너무 세련되고 앞에 그 쉐보레 마크마저도 전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저의 한줄평은요, 제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생각을 했습니다. 픽업 트럭 턱시도를 입다. 이렇게 야,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저의 한 줄 평은 지은 씨한테 오프로드를 태워줘야겠다. 아니 진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네. 못한 세계거든요. 네. 이거 저희 오프로드- 이제 날씨도 좋아지니까 한번 네. 진짜 나가볼까 봐요. 그렇죠. 이거 오프로드 타보시면 네. 우와, 이런 길을 차를 타고 갈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네.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모토리언입니다. 모토리언입니다.